증상부터 함께 보시죠. 60세 여성분이십니다. 10일 전에 의자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허리와 엉덩이, 고관절의 통증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했지만 이상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가족분 상담 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 집사람이요. 네, 저희가 전문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네. 아버님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 너무 걱정 네. 많이 되시겠습니다. 어머님 네, 혹시 이렇게 그래요. 의자에서 이렇게 뭐 하다 이렇게 떨어지셨나요? 유리창에 네. 방한지 붙이다가 네. 의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약간 그 의자가 삐뚤락해가지고 네. 조금 심하게 떨어진 건 아닌데 네. 주저앉았는데 네. 고관절하고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이 없어서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 호전이 안 돼서 네네. 원인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요. 혹시 이렇게 떨어지실 때 예. 그 엉덩이 쪽으로 찧었는지 아니면 고관절 이렇게 옆으로 찧었는지 혹시 어떻게 떨어진지 혹시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 엉덩이를 박은 것 같은데 네. 허리하고 고관절이 아프니까 네. 그게요. 허리 고관절 아프면서 고관절 혹시 앞쪽으로 아파하시나요? 아니면 옆으로 아파하세요? 뒤쪽. 아, 뒤쪽으로 아파하시고. 예. 뒤쪽으로 아파하시고 특별히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골절이나 이상이 이런 건 없대요. 전혀 없으시고. 없어요. 골절이 됐으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목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엄청나게 아픈데, 예. 네네. 혹시 뭐 저림이라든지 뭐 발끝까지 당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그런 건 없으시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예. 병원에서도 뭐 단순 타박상이라 혹시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병원에서는 별다른 얘기도 없고 네. 그냥 물리치료만 받아보라고. 네네. 제가 내가 볼 때는 예. 네네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 네, 없어요. 보통 이렇게 그 여성분들께서 뭐 예. 이렇게 의자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가 예. 흉추 12번에서 요추 1번이거든요. 예. 이제 예. 뭐 주저앉을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잘 다치게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이 또 압박골절이 잘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예. 그래서 압박골절은 거기서 이렇게 엑스레이상 나타나니까 전역은 없을 텐데 예. 압박골절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근육이 다혈근이나 척추 기립근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많거든요. 예. 거기가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허리 전체에 이렇게 근육이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받치고 있는 골반에서 허리를 이어주는 장요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예. 그 인대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옆에 있는 또 천결절인대가 있습니다. 예. 천결절인대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면은 허리에서부터 골반까지 특히 고관절까지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예. 이때는 거기 흉추 12번하고 요추 1번을 꼭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장요인대라든지 천결절인대라든지 그런 인대 부위를 꼭 치료를 해줘야지 그런 통증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물리치료는 뭐 근육과 뭐 근막을 좀 부드럽게 풀어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인대나 깊이 있는 다혈근이나 척추 기립근을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의 감소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의원에 내원해 보셨나요, 아버님? 한의원은 안 갔고요. 네네.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네. 그렇게 별 이상이 없으니까 물리치료만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 한 4, 5일 받았는데 네네. 이제 보통 그 물리치료를 받다 보면 한 3주 정도를 받아야 호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에 뭐 2, 3일, 3, 4일 받아가지고는 호전이 안 되고. 네네. 그래서 평소에도 허리가 좀 아팠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협착증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고관절까지 아프니까. 네. 근데 나도 이제 허리를 골절 당해봐가 아는데 골절 당했을 때는 엄청나게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협착증도 있어가지고 협착증도 치료를 받아봐가지고 아는데 협착증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까지 저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네네. 근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허리하고 고관절 쪽만 그렇다 하니까 네.
이게 만약에 경미한 협착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서서히 진행되다 보면 다리까지 저릴 수 있는 만약에 더 심해지면은 네네. 그 아니면 단순 타박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선생님 말씀 따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부위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네. 그게 이상이 생겨 가지고 네. 골절이 아니더라도 네. 아마 신경이 뭐 눌린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큰 그렇게 뭐 그 심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죠? 제가 볼 때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꼭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착증에 이렇게 뭐 초기 증상 아니면 미세한 협착증 반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그러니까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이런 통증이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이후에 네.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더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파서 또 그렇죠. 잘 못 그렇죠.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이 약화되고 근육이 약화되면은 자세가 더 무너지고 그러면서 척추의 퇴행 변화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척추 퇴행 변화는 디스크나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약침 치료라든지 봉침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추나요법으로 척추나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 걸 교정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이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는 그게 별로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관절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고관절에 있는 혈관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대퇴골도 무혈괴사라든지 아니면은 고관절이 이렇게 그 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도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어머님 모시고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세 번째 전화 상담 만나봤는데요. 양지원 원장님,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또 이제 사고 직후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렇게 차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박으로 인해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게 되면은 다친 근육이 이렇게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다친 근육이 약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보상적으로 다른 근육을 더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친 근육은 더 약화되게 되겠죠. 그렇게 다친 근육이 약화되게 되면은 자세히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자세히 변화는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시키게 되고요. 구조가 변하게 되면은 다시 골격이 변하게 되겠죠. 골격이 변하면은 나중에 척추의 퇴행이나 그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염자나 근육통으로 이렇게 오더라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구조적인 변화가 혹시 문제가 있는지 다리 길이가 혹시 짧아지지 않았는지 근육이 너무 수축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교통사고로 편타 손상이 와서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나중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뭐 허리 디스크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근육 염자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꼭 내원하셔가지고 구조적인 이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마성 원장님, 이렇게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가지 않아도 통증을 느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한방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타박 손상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타박 손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표부에 피부 쪽에 멍이라고 하는 어혈 반응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님이 그런 어혈 반응은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은 됩니다만 대부분의 타박 손상을 일단은 그런 어혈이라든가 멍 같은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열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환부에 그 작은 구멍을 내서 부항을 이용해서 부항의 음압을 이용해서 어혈을 빼게 될 경우에는 해당한 부분에 적체되어 있는 어혈이 빠져나오면서 혈류 순환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그래서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침 치료인데요. 조금 더 심부에 있는 형태의 어혈이라든가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관절이라든가 다혈견 회선 같은 좀 깊은 부위에 있는 부분이 그런 어떤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혈을 뺀다고 해서 그 표부에서 뺀다고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침을 통해서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을 직접 침으로 건드림으로써 조직의 재생을 도와드릴 수 있을 그런 여지가 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손상은 좀 큰데 엑스레이라든가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손상이 있는데
심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면서 피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엑스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는 형태의 타박 손상인 경우에는 3주 정도 기간이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주간